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캐나다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이선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2강인데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지난주에 첫방 이후로 반응을 너무 빨리 주셔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들이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다행히도 제가 아는 부분에서 질문을 해주셔서 아무튼 제가 겨울방학이기도 해서 제가 빛과 같은 속도로 다음 이메일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안타깝게도 계약을 했습니다. 단단단.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막 피곤함이 막 너무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부터 주시는 질문들을 제가 빛의 속도로는 아니겠지만 제가 가능한 선에서 빨리 리플라이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캐나다 현지 교대 입학 필수 요건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식적인 면, educational background도 보고 이제 경력도 보지만은 오늘은 그 교육 쪽에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입학 원서를 이제 쓰실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럼 보통 교대를 가시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이제 사범대를 가시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루트라고 보는데 캐나다의 경우는 더 단순해서 그러한 구분이 없어요. 없고 그냥 딱 하나 교대 끝.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이제 그 교대 입학 신청서를 쓰실 때, 당연히 내가 뭐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싶고, 어떤 학년을 내가 가르치고 싶다는 거를 이제 써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입학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1년의 그 교대 과정 동안 항상 모든 과목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특정한 과목에 따라서 초등학교 반, 중학교 반, 뭐 고등학교 선생님 지원자 반 이렇게 따로따로 수업을 듣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대를 패스해서 졸업을 하는 동시에 제가 뭘 받는다고 했죠? 임용고시 없이 교사 자격증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교사 자격증이 나오면 어떤 학교에 제가 무슨 과목을 어떤 학년을 가르치고 싶은지에 상관없이 그냥 어플라이를 하시면 돼요. 그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내가 초등학교 뭐 선생님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뭐 고등학교는 어플라이 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선생님 했을 때 저는 세컨더리 해가지고 고등학교 선생님을 트레이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잡이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 가르쳤어요. 어찌나 늘 재밌던지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좀 특이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목에 상관없이 학년에 상관없이 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겠죠. 예, 영어권 국가니까요. 어쩔 수 없이. 영어의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하나는 외국인이 봐야 되는 영어 능력 시험. 두 번째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같이 들어야 하는 영어 수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으로서 필요한 영어 능력 시험은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토플이나 IELTS가 되겠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 선생님 그러면은 토플하고 IELTS 중에서 어떤 것을 하면은 더 쉽게 빨리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방송을 따로 떠서 다음에 제가 포인트를 좀 집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외국인과 내국인이 같이 상관없이 동일하게 들어야 되는 이제 영어가 6학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6학점은 이제 3학점, 3학점에서 두 개의 코스를 듣는 건데, 하나는, English Literature 해가지고 영문학을 그 3학점짜리를 들으셔야 되고요. 또 다른 3학점은, English Composition 해서 영장문 코스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총 6학점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과목에 따라서 꼭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이 다른가요? 라고 질문을 또 해주시는데, 네, 당연히 다르죠. 학년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중학교의 개념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서,
물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한 학교에 있고요. 쭉 해서 이제 킨더가든부터 시작해서 8학년까지 계속 다닌다. 7학년까지 다닌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8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그냥 세컨더리라고 해서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에는 모든 과목을 전천후로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는 중학교도 약간 초등학교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면 내가 외국인이고 캐나다에 어렸을 때 캐나다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과목이 많아지겠죠. 뭐 심지어는 뭐 프렌치나 아니면은 뭐 캐나다 역사 과목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거를 내가 들어야 가르칠 수 있다고 정부에서는 이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온라인 강의가 있어서 좀 수월하게 들을 수 있겠지만은 그 과목이 아마 숫자가 좀 늘어날 거고요. 대신에 좋은 거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이제 트레이닝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플라이 할 곳이 굉장히 많아요. 한 고등학교엔 2배 정도? 그만큼 취업률도 2배 이상이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그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수학 전공자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가고 싶은데 아까 영어 6학점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말씀드렸고요. 이제 수학 에 관련된 전공 과목을 볼 거 아니에요. 그 교대에서. 그러면 총 30학점인 전공을 채우셔야 되는데 그 30학점에서 반 이상인 18학점을 그 3땡땡에서 6땡땡으로 끝나는 그 시니어 레벨 클래스 있잖아요. 좀 높은 레벨, 베이직한 거 말고요. 그런 거를 수료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영어 6학점, 그다음에 이제 전공 과목 30학점, 총 36학점이 되잖아요. 그 36학점을 다 수료하고 그 평균 점수가 65%가 넘으셔야 돼요. 65%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는 총 학점이 4점 만점으로 생각했을 때 2.5만 넘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웹사이트를 보고 꼼꼼히,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를 지원했기 때문에 꼼꼼히 이렇게 봤는데도 너무 미심쩍고 제 자신이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당자랑 이메일도 하고 통화도 해가지고 아예 약속을 잡았어요. 그때 캐나다에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만나서 그 사람 그 책상에다가 제 이제까지 역사를 쫙 펴놓고 같이 하나씩 보면서 체크를 해줬어요, 그분이. 너무 친절하게도 30분 이상.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하고 마음을 좀 많이 놓고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를 한 케이스인데요. 꼭 본인의 상황이 항상 모든 사람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해도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 관리자, 책임자에게 뭐 이메일이 됐든 뭐 스카이프를 하시든 어떤 방법으로든 더블 체킹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캐나다에서 교사되기 제2강 그러면은 교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내가 들어야 되는 과목이나 학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요약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누구를 가르쳐야 할 것인가. 여기서의 정말 특이한 하이라이트는 뭐였죠? 내가 무슨 공부를 했든 나중에 이제 교사 자격증만 나오면은 어떠한 학교나 과목에 상관없이 어플라이 할 수 있다고 되게 인트레스팅 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는 과목에 상관없이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느냐? 제가 2가지 종류의 영어 시험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이 아니라 이제 토플이나 아이엘츠는 이제 외국인을 위한 거고 시험이고 나머지 영어 6학점은 3학점, 3학점 해서 영어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과목별 필수 과목과 학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각자의 그 환경에 맞게 잘 빠지는 서류 없이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수업은 캐나다에서 교사되기 제3강 똑같은 거죠. 그냥 교대 입학할 때 필요한 이제 서류 중에서 이제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경력 증명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까지 캐나다 이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